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 내일 투표하잖아요. 재선이 이제 엄청난 결과가 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2016년에 이루어졌던 이 트럼프 당선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 비교해 보면 정말 그런 대통령이 미국에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힘들었다고 봐요. 왜 트럼프를 뽑았을까? 대통령 깜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게 굉장히 그 독특한 현상이고 그 자체가 굉장히 뉴스였고 세계적으로 많은 파장이 일어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유세에서 한 게 굉장히 재밌는 발언들이 많고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거꾸로 거슬러 가면 한미 방위 협정에서 이제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하라고 많이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미국하고 우리는 갑을 관계니까 동맹국이지만 우리는 약한 위치에 있고 역대 미국이 이제 우리를 많이 도와준 거고 6.25 전쟁 때도 미국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도와준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의 또 무역 상대국이고 물론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무역 상대국의 입장이 이제 약화되긴 했지만 2019년만 해도 중국이 한 500불이라 그러면 미국이 한 그 절반 정도 아직도 그래요. 그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6.25 전쟁부터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같이 이렇게 해왔던 동맹국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10년 거의 한 20년 동안은 중국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우리의 가장 경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그 무역 흑자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미국 정치하고 중국 관계라고 그럴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중 갈등이라고 그러죠. 미중 갈등에서 처하고 있는 위치가 참 처량한 약소국들에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한국이 어떤 상황이고 미국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의 보통 일반 대중들은 한국 문제나 또는 미국인의 대외인식이라고 할까? 바깥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해를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그 대외 정책을 이해하려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미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됐고 왜 트럼프가 당선됐는가? 그걸 지금 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홀로 이렇게 모든 걸 장악할 수 있을 때 강력함하고 중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을 때 강력함이라는 건 엄청 다른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2001년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됐는데 그 이후로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과 이제 상대적 경쟁이라고 그럴까? 아직은 미국 규모의 70%라고 그럴까? 이렇게 달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미국의 어떤 힘에 도전하는 사실상의 제2인자로 부상을 했고 미국의 이제 과거에 누렸던 미국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서의 세계를 움직였던 그런 역할을 위협받고 있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보면 미국의 힘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월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사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보면 50% 이상의 생필품은 다 중국 제조업체에 맞는 거예요. 싸구려지만 미국 사람들의 생필품은 휴지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상품으로 채워져 있어요. 미국의 그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을 쓴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미국 제품을 쓰지만은 그 바로 밑에 한국도 이제 따라가고 삼성 제품도 있고 가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 제품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고 이런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현실은 뭘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한테 임금 삭감, 실업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럼 그 전에 8년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 했었는데 그 8년 동안 미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내 편, 네 편 다루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내 편, 네 편 다루잖아요. 그 비슷한 현상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공화당 편, 민주당 편 이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었던 거 트럼프 당선되면서 대외인식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가장 그 자국민 우선주의에 호소하는 이런 것이 먹혔고 그 먹힌 게 누구겠어요? 과거 한 10년 동안 정치에서 불만을 느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지 않았을까요? 저학력, 고등학교 이하의 백인들 위주로 해서 많이 지지하게 된 거고 그런 사람 지지하게 된 게 바로 미국적인 현상. GDP 소득은 내려가고 수출 수입 부문에서 적자가 늘어나고 그 제조업이
중국과의 경쟁으로 해서 약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많이 하다 보면 미국이 과거에 전혀 알 수 없었던 대통령을 뽑게 된 거고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는 이런 미국이 굉장히 전환기의 미국에 있다.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국이 도전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더 중요한 건 심미적인 중국에 대한 위협이 있는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2016년에 지지했던 거죠. 이런 결과가 미국의 대외인식에 과거와는 많은 영향을 줬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2016년의 결과가 반복될 것이냐 하는 것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 이 두 주자가 뛰고 있지만 미국 정치의 특성상 선거인단 제도고 각 주의 연방제 국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트럼프가 이겼던 이런 경합주들이 과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것이 미국의 대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이고 왜 중요한 창이냐면 미국의 제조업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라델피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그런 주들이 굉장히 미국의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있고 특히 백인이 아직까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기회의 창이고 그런 점에서 이 어떤 대통령이 나올까를 2016년하고 오늘과 비교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또한 단순히 미국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대외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냐.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는 민의에 따라서 정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미국 사람들의 대외인식 나아가서는 미국 사람들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관심 있으시면 미국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읽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